네, 문제 3번 파트 부가세와 관련된 실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요 부가세 파트로 가셔서 부가가치 메뉴를 누르시면 메뉴들이 보이는데 1번 문제 뭐 하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에서, 그러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서 여기 메뉴에 보이시죠? 클릭. 그 다음 뭐 하랍니까? 정산. 여러분 정산은 언제 합니까? 확정 때 정산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일기 확정이라고 친절하게 또 말 나와 있죠. 그래서 날짜를 어떻게 쳐야 됩니까? 4월에서 6월. 그럼 지금 메뉴가 4개가 보이실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질로. 요 첫 번째는 실질입니다. 안분이 아니라 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탭이 안분이죠. 요 안분 계산 두 번째 탭 내역은 예정 때 쓰고 정산하라고 그랬죠. 세 번째. 그래서 지금은 세 번째 탭을 선택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탭을 선택하시는데 여기 가시면 순서 1, 2, 3, 4, 5번이 있죠. 이걸 내 마음대로 고르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공급 가액 기준. 공급 가액을 알면 공급 가액 기준을 먼저 쓰셔야 되죠. 여태 시험은 항상 이 공급 가액 기준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맞나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일기 예정 때 과세로 공급한 금액, 면세로 공급한 금액 있죠? 그 다음 일기 확정 때도 과세로 공급한 금액 2억, 면세로 공급한 금액 1억 5천 압니다. 그러니까 공급가액 기준을 쓰는 게 맞다는 겁니다. 1번을 쓰시고, 이러면 전표 데이터를 불러오겠다는 건데 이건 실무하시는 때나 이렇게 쓰시는 거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된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시험은 항상 아니오하십시오. 시험은 있는 갖고 데이터가 아니라 문제 주어진 자료 가지고 하시니까, 그래서 항상 아니오를 해서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분은 쓰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구분 가시면 예전에는 없던데 여기 구분해 가시면 밑에 뭐라고 나오죠? 필수 입력은 아니며 인쇄시 산식명에 반영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회사가 무슨 좀 약간 복잡한 내용이 있을 때 뭐 참고로 쓰는 건데 시험은 여기 아무 상관없으니까 구분 자리는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15번 칸부터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있죠. 자, 이론적인 내용을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접근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 문제를요 조금 더 어렵게 내시면 이 숫자를 안 줍니다. 일기 예정 때 반영된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얼마란 금액 375만 원이라는 숫자가 있죠. 이걸 여기 가서 입력하는 거죠. 18번 칸. 기불공제 매입세액, 이미 불공제 당한 매입세액이 얼마냐? 얼마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375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18번에 375만 원 쓰시면 되는데 시험이 어려우면 이 숫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빼고 그냥 일기 예정 신고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그럴 땐 요 18번 칸을 여러분이 직접 알아내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이 부가세 할 때 가장 어렵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죠. 안분 계산하시는 거. 자, 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겸용 사업자입니다. 겸용 사업자란 말은요.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사와서 매출을 하죠. 그때 과세, 부가세가 있는 물건을 매출하게 되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과세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물건을 사와서 파는데 이때 팔 때 뭐로 팔면 부가세가 없는 면세로 팔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면세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사와서 팔 때 뭐로 팝니까? 부가세가 있는 과세 물건을 팔고요. 또 뭐도 판다? 부가세가 없는 면세 물건도 팝니다. 그럼 우린 누가 되는 겁니까? 과세 물건을 팔면 과세 사업자라고 했죠. 면세 물건을 팔면 면세 사업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린 지금 과세 물건도 팔고 면세 물건도 팔기 때문에 과세 사업자도 되고 면세 사업자도 되죠. 이럴 때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겸용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겸용 사업자들은 과세 면세 팔 때 안분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과세 사업자들은요. 자, 부가세, 과세, 부가세에 있는 물건을 사오게 되면 우리가 부가세를 뭐 합니까? 국가로부터 공제받죠. 근데 이렇게 부가세를 돌려줄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00원의 물건을 사오면 부가세 얼마? 100원이죠. 그럼 우리는 상대방한테 얼마를 줍니까? 1,100원을 주면 이 사람이 국가에 얼마를 내요? 부가세 100원을 내고 국가는 우리한테 부가세 이 100원을 돌려줍니다. 공제. 그런데 이 돌려줄 때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가 그냥 100원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 물건을 뭐로 팔아야만 과세로 판다는 전제하에서 이 100원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면세 사업자라면 우리가 똑같이 과세 1,000원짜리를 사왔습니다. 부가세 100원. 그럼 역시 우리가 1,100원을 주겠죠? 그럼 이 사람이 국가에 부가세 얼마를 내고요? 100원을 낼 겁니다. 부가세 100원을 내고 그러면 국가는요. 우리한테 이 부가세를 100원을 돌려줄 때 면세 사업자는요. 뭐로 팔지 않습니까? 과세로 팔지 않죠.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그랬죠. 이 부가세를 돌려줄 때는 우리가 이걸 과세로 판다는 전자에서 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과세로 팔지 않기 때문에 이걸 뭐 한다?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불공이라고 하는 거죠. 면세 사업에 쓰면 불공제 사유다. 그래서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두 가지 상황이 다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1,000원짜리 물건을 사오면 부가세 100원. 그럼 우리가 1,100원을 준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국가에 100원이란 부가세를 내는데 자, 이제 문제는 국가가 우리한테 이 100원을 돌려줘야 되는데요. 물음표가 붙는 거죠. 왜? 어떻게 하면 돌려주는데 이 물건을 과세로 팔면 돌려주죠. 근데 면세로 팔면 돌려주면 안 되죠. 근데 두 가지로 다 팔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돌려줘야 되죠. 돌려줘야 하죠. 근데 이 경우는요. 돌려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100원을 돌려줄까? 안 돌려줄까? 그러니까 이럴 때 이 100원을 어떻게 합니까? 나눕니다. 이 100원 중에 이 부가세 100원 중에서 이렇게 과세로 파는 부분은 돌려줍니다. 이렇게 면세로 팔면요.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원 금액을 나눠야 된다는 거죠. 나눠서 일부는 돌려받고 일부는 돌려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안분이라고 한다는 거죠. 원래는 실질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실질대로 한다는 말은 자,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우리 회사라고 하고 자, 1,000원에 사와서 부가세 100원이 있다. 1,100원을 줬습니다. 이 사람은 국가에 100원이란 부가세를 내면 자, 물음표 얘라는 거죠. 요 100원을 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우리 회사가 이렇게 과세로 팔기도 하고 면세로 팔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겸용 사업자인데 원칙은 실질입니다. 원칙은 실질입니다. 실질이란 말은요. 내가 이 1,000원에 사온 물건을 있죠. 그러면 이 물건을 팔 때 이렇게 파는 거, 이렇게 파는 걸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구별 가능이 쉽지 않거든요. 구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00원 중에 이 물건 1,000원짜리 물건 사왔죠. 그러면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게 700원어치는 이렇게 만들어서 팔았고 나머지 300원어치는 이렇게 됐다면 얼마는 돌려주고 얼마는 안 돌려주는 게 맞습니까? 700대 300. 이런 과정에 700이 소요됐고 이런 과정에 300이 소요됐으니까 700대 300의 비율로 여러분 100원을 700대 300의 비율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70원, 30원으로 쪼갤 수 있겠죠. 그러면 얼마는 돌려줍니까? 이렇게 간 부분 70원은 돌려받고 30원은 돌려받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1,000원어치 물건
이 1,000원어치 물건 중에서 이만큼은 얼마 사용했는지 이렇게 얼마 사용했는지 알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안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실질을 모르면 얘가 안 되면 실질이 안 되면 모르면 금액을 안분한다. 안분한다는 건요. 쉽게 말하면 대충 계산한다는 겁니다. 근데 대충 계산이 정말 내 마음대로 대충 계산이 아니라 국가가 정해준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대로 나누는데 아까 그 방식이 뭐냐? 공급 가액 기준. 공급 가액 기준이 뭐다? 과세로 매출한 금액은 있겠죠. 과세로 얼마 매출했는지 쉬운 말로. 그 다음 면세로 얼마 매출했는지 이 매출의 금액 비율대로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안분입니다. 그러면 문제 자료 갖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료 보시면 자, 우리가 얼마에 사왔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 조심하셔야 될 건 확정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확정이죠 문제 자료가. 그러면 정산 주의하실 게 뭡니까? 정산은 뭘요? 예전 걸 포함해서 정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치 갖고 하셔야 됩니까? 6개월치 자료를 가지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3개월치 자료만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 자료가 일기 확정이라고 그랬죠. 그럼 문제 박스 자료에 보십시오. 일기 확정이 언제입니까? 4월에서 6월 자료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예전 것도 포함해서 1월에서 3월 것도 다 포함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왔습니다. 자, 얼마에 사옵니까? 공통 매입세액이란 말이 있죠. 공통이란 말이 왜 붙은 겁니까? 사왔는데 매입이란 말은 사왔다는 건 알죠, 여러분. 근데 앞에 공통이란 말이 붙었다는 건 사온 걸 이렇게 과세로 갖다 파는 거 면세로 갖다 팔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이란 말을 쓴 겁니다. 일부는 과세로 팔고 일부는 면세로 판다는 거. 그래서 공통이란 말을 쓴 겁니다. 명확히 구별이 안 돼서. 그때 얼마 사온 겁니까? 1억 8천이죠. 총. 왜 1억 8천입니까? 6개월치. 1월에서 3월 달은 얼마 사왔습니까? 1억. 4월에서 6월은요? 8천. 그러니까 총 6개월 동안 1억 8천 사왔습니다. 그럼 1억 8천에 관련된 부가세는 얼마? 1,800. 그럼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국가로부터 매입세액 얼마요? 이 1,800만 원을 얼마치 돌려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얼마를 돌려받아야 되냐는 거죠. 당연히 회사 입장에선 얼마를 돌려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돌려받기를 원하겠죠. 돌려받는 건 좋아하니까. 근데 그럼 누구는 싫어하겠습니까? 국가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과세로 매출한 금액. 여러분 과세로 얼마 매출했습니까? 몇 개월치라고요? 6개월입니다. 과세로 매출한 건 얼마입니까? 1월에서 3월 달 동안에 2억 5천. 4월에서 6월 달 동안은 얼마 매출했습니까? 2억. 그럼 총 얼마? 4억 5천을 6개월 동안에 과세로 매출한 금액입니다. 면세로 매출한 금액은요. 6개월 동안 1월에서 3월은 1억 5천, 4월에서 6월은 역시 1억 5천. 박스 자료 그럼 얼마입니까? 6개월 동안에 3억으로 매출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가세 1,800만 원은요. 매출한 비율로 나눠주는 겁니다. 몇 대 몇으로요? 4억 5천 대 3억으로 1,800만 원을 나눠주는 겁니다. 비례식입니다. 비례식. 그래서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 1,800만 원 중에서 돌려받아야 될 금액은요.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전체 중에 전체가 얼마입니까? 4억 5천 플러스 3억. 이게 전체죠. 전체 비율은. 그 전체 중에서 얼마는 얘가 차지하는 거죠. 4억 5천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돌려받는 겁니다.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걸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옵니까, 여러분? 1,800만 원 곱하기 분모가 얼마입니까? 7억
5천이죠, 여러분? 예. 그래, 곱하기 1,800. 1,800만 원 곱하기 7억 5천 분의 4억 5천. 계산기로 두드려 보시면 얼마가 나옵니까, 여러분? 네, 1,080만 원. 이 금액은 돌려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요 금액에 해당하는 게 얼마래요? 돌려받을 수 있는 게 1,080만 원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요? 못 돌려받겠죠. 나머지 금액이 얼마일까요? 당연히 예. 나머지 금액, 이 금액 갖고 1,800 갖고 나누는 거니까 나머지 금액은 당연히 720이겠죠. 이 720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1,800만 원을 나누는 거죠. 비율대로 전체 얼마요? 4억 5천 역시 플러스 3억. 이게 전체죠. 전체 비율. 그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 3억에 해당하는 만큼 이 비율대로. 그래서 이게 불공제 안분 계산식이 되는 거죠. 이건 위에 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아래 건 못 돌려받는 계산산식입니다.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비율대로 나눠주는 겁니다. 사실은 비율대로. 예. 굳이 비율대로 따져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금액은 720에 해당하는데 비율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4억 5천 대 3억. 4억 5천 대 우리 뭐 7대 3 그러죠. 그러면 예,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여러분? 예, 몇 대 몇의 비율입니까? 45대 30의 비율. 0 다 빼버리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45대 30. 그럼 몇 대 몇의 비율입니까? 45대 30이란 말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딱 안 떨어져서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면 우리 좀 막 쉽죠, 여러분. 100대 30이다. 그럼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100대 30은 1대 3의 비율이라고 하죠. 1대 3의 죄송합니다. 1대 3이 아니라 100대 30이면 1대 0.3의 비율하고 똑같은 거죠. 1대 0.3의 비율로 서로 나눠 갖는 거다. 그러면 4억 5천 대 3억의 비율로 45대 30의 비율로 같은 말인데 조금 더 이제 저걸 소수점화 시켜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0.6이라는 거죠. 이게 0.6 대 0.4의 비율인 거죠. 45대 30의 비율은 0.6의 비율 대 0.40. 그러니까 60% 비율이라는 거죠. 0.6이나 60%, 40% 이렇게. 60%, 40% 비율로 나눠주라는 겁니다. 4억 5천 대 3억이라면 60% 대 40%의 비율이라는 거죠. 비율식을 세운 겁니다. 이게 다 결론은 여러분이 이게 다 수학에서 갖고 온 건데 수학을 여러분이 손 놓은 지가 좀 오래됐죠. 학교 졸업한 지가 오래되셔서 그래서 비율식을 세운 것뿐입니다. 이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비율식입니다. 엄마가 애들한테 용돈 줄 때 뭐 큰 애가 있고 작은 애 있으면 뭐 2대 1로 나눠 가져라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죠. 그것처럼 비율입니다. 비율. 그래서 45대 30의 비율 60%대 40% 비율로 나눠 가져라 그 말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씩 나오는 겁니까? 1,080만 원 돌려받을 수 있고 720만 원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시면 자 여기다가요. 총 공통 매입세 얼마입니까? 총 공통 매입세는 얼마다? 몇 개월치 갖고 하는 거라고요? 6개월치. 그래서 얼마요? 매입세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액이니까 부가세를 떠올리셔야죠. 6개월 동안의 부가세 얼마입니까? 1,800. 그 다음 총 공급가액 6개월치 6개월 동안의 총 매출한 거 전체 얼마 매출했습니까? 이만큼 매출했죠. 2억 5천, 1억 5천, 2억, 1억 5천 전부 다 해서 6개월 동안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7억 5천이 되겠죠. 그래서 7억 5천. 그 중에서 면세로 매출한 거 얼마? 3억이죠. 6개월 동안에 면세로 매출한 거. 그래서 비율이 몇 프로예요? 40%. 그래서 돌려받을 수 없는 금액은 얼마다? 720만 원이다. 그죠? 그럼 아까 뭡니까 이게?
얘랑 똑같이 나오는 거죠. 요 금액 720. 요 금액을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컴퓨터에 입력한 숫자는 우리 이거 입력한 거죠. 하나, 요 1억 1,800만 원 입력한 거고, 총 공급가액 7억 5천, 그 다음에 면세 매출 3억 입력한 겁니다. 면세 공급가액으로 이 세 숫자를 입력한 거죠. 분모 입력하고 분자 입력하고. 그래서 720을 계산했다. 그런데 불공제 매입세금 7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없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미 뭐 할 때요? 예정 신고 때 못 돌려받은 금액이 있다고요. 얼마를 못 돌려받았습니까? 375만 원. 그러니까 375만 원 못 돌려받았으니까 그거 빼고 이제 못 돌려받아야 되는 금액은 345만 원이라는 소리죠. 6개월 동안에 1월에서 6월 달 동안 6개월, 1월에서 6월 달 동안에 6개월에 걸쳐서 돌려받을 수 없는 금액은 720인데 이미 1월에서 3개월 동안 이걸 예정 때 못 돌려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못 돌려받으면 두 번 못 돌려받는 거니까 이 금액은 빼고 이제 나머지 금액만 못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345만 원만.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이 숫자를 안 알려줄 거라고 그랬죠. 375만 원을. 그러면 이 375만 원은 어떻게 계산하면 나옵니까? 똑같이 375만 원은 예정 자료만 가지고 계산해서 요게 예정 자료죠. 요거만 가지고 계산해서 자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예정 동안에 3개월치만 하면 됩니다. 부가세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 못 돌려받는 거. 자 분모가 뭡니까? 전체가 얼마입니까? 총 매출한 거 2억 5천 플러스 1억 5천. 이 중에 못 돌려받는 건 면세랑 관련된 걸 못 돌려받는 거죠. 그래서 1억 5천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이걸 계산하게 되시면 이 금액이 375만 원이 계산돼서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375만 원을 찾아서 이렇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그럼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여러분 왜 시험 문제가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냐면 자, 이걸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라고 만약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부가세 신고서.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는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여러분 얘를 제가 한번 저장 눌러 보겠습니다. 저장 누르시고 부가세 신고서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컴퓨터가 불러오니까 신고서에서 자 날짜 어떻게 해요? 일기 확정이죠. 4월에서 6월. 그러면 몇 번 줄에 불러옵니까? 16번 줄. 정확히는요 51번 자리에 불러옵니다. 여기 51번 줄에 온 숫자가 16번에 나왔죠. 여기가 3,450, 345만 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 금액을 불러온 거죠. 요 345만 원을 지금 못 돌려받으니까 요 345만 원이 요 자리에 온 겁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 부가세로. 그리고 이게 345니까 이 자리에 3,450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를 나올 수 있겠죠. 부가세 신고서는 어렵지 않죠. 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기만 작성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불러오니까 몰라도 이렇게 불러오죠. 그 다음에 뭐도 문제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표에 회계 처리하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연습 삼아서 자 전표에 아마 날짜 알려줄 건데 종료일에 입력하라고 알려줄 겁니다. 6월 30일에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요 부가세가 핵심이죠. 34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돌려받을 수 없다. 돌려받을 수 없다는 금액이 회계 처리로 따지면 이거죠 여러분. 설명을 잠시 드리면 우리 회사가요 사올 때 얼마치 물건을 사왔다고 가정하면 3,450만 원어치 물건을 사왔다. 그럼 부가세 얼마입니까? 345만 원이죠. 이 금액은 사올 때 과세로 사왔으니까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죠. 원 재료 3,450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345
345만 원. 그 다음에 여기는요, 뭐, 예를 들어서 돈 주고 사왔으면 현금 3,795만 원. 뭐, 이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요게 핵심이죠, 이거. 요 부가세. 사올 때 뭐라는 이름 썼습니까?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이 345만 원을 돌려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뭐 할 수 없습니까? 지금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걸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건 쓸 수 없죠. 그러니까 얘가 어디 가서요? 대변 가서 사라지고, 그리고 이 불공제되는 매입세액 345만 원은 본 계정 과목 원재료로 흡수되기 때문에 차변은 뭐가 됩니까? 원재료 345만 원. 이런 회계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사올 때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그걸 돌려받을 수 없으니까 그 계정 과목을 상계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지원표에 입력하라고 만약에 문제가 주어졌다면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대변에 가서 부가세 대급금 345만 원을 없애고 차변을 원재료로 이렇게 회계 처리도 해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 낼 수 있기 때문에 회계 처리하라고 연습 삼아서 해봤습니다. 여러분 꼭 회계 처리 연습까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뭐 하란 말입니까? 부가세 신고서 작성. 네, 부가세 신고서 작성 문제는 시험에 꼬박꼬박 잘 출제되죠, 여러분. 부가세 신고서 언제 작성하라고 했습니까? 확정, 2기 확정. 2기 확정은 10월에서 12월. 자, 작성하실 때요, 여러분 일단 이렇게 나눠서 매출은 요 빨간색 부분, 상단에 매입은 파란색에. 자, 매출 자료 이렇게 주어졌죠. 문제에서 매출 자료. 그러니까 어디다 입력한다? 쟤는 요 빨간색 칸에 입력한다고 생각하시고, 세액연서 발급 그러면 어디입니까? 1번 줄이죠. 여기 한글 써 있으니까 잘 보시면 1번 줄에 입력하란 말이네요. 얼마? 5억. 그럼 부가세 5천. 그 다음 두 번째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 여기 3번에 현금 영수증이 있죠. 네, 여기다가 얼마? 1억에 부가세 1,000. 세 번째 간주 공급 판매 목적상 타사업장 반출. 예, 여러분, 이 사람이 설명 때문에 이런 말도 줬는데 지금 우리 회사는 뭐가 아닙니까? 사업자 단위 과세자나 총괄 납부 사업자가 아니죠. 잠깐 정리를 한번 해두시면, 간주 공급, 여러분 간주 공급은 원칙 뭐 할 수 없습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죠.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은 뭐가 된다? 시가. 이게 원칙이죠. 간주 공급의 원칙은 저렇게 되죠. 그런데 예외가 있죠. 이거에 예외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걸 원칙으로 삼는데 뭐요? 판매 목적상 지금 나와 있는 타 사업장 반출.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직매장 반출.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얘는요 나누죠. 우리가 지금 문제도 아까 제가 그 말 읽었죠. 사업자 단위 사업자나 총괄 납부 사업자가 아니다란 말이 문제 네 번째 줄에 써 있었죠. 우리가 그런 말은 여러분 어디서 봅니까? 그 부가세 처음 이론할 때 그 말 배우죠, 여러분? 원래는 사업장 단위 과세자가 원칙이다. 그래서 사업장별 과세, 이게 원칙이죠. 사업장별 과세. 그 다음 이거의 예외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괄 납부 사업자, 그 다음에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게 원칙이지만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나눠서 보면요,
이런 경우는요. 뭐 해야 됩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여러분? 판매 목적상 타사업장 반출은 원래 간주 공급 중에 하나인 판매 목적상 타사업장 반출은 간주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지만 이 경우는 발급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총괄 납부 사업자일 때는요. 총괄 납부 사업자는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되죠.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외로 뭐 하면 발급하면 인정해 주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문제 이런 말이 왜 아니라고 나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 하는 건데 이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문제 네 번째 줄에. 그러니까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문제 주려고 하는 건.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뭐 했습니까? 발급했죠. 그래서 문제지에도 친절하게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 옆에 원가로 세금계산서 정상 발급했다. 세금계산서 발급했다는 말이 써 있죠. 우리 회사는 얘라는 소리죠. 요 사업장별 과세 원칙을 적용받고 있으니까 판매 목적상 타사업장 반출일 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과세 표준은 자, 뭐로 해도 됩니까? 원가로 해도 되죠. 이럴 때는 원래 간주 공급은 과표가 시가가 돼야 되지만 판매 목적상 타사업장 반출은 원가로 해도 되고요. 원가에다가 일정한 금액을 더해서 과세 표준으로 하셔도 되고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가로 해도 되고 일정 금액을 더해서도 되고. 그래서 문제 자료 보시면 여기 원가 시가가 있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요. 원가 금액 700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도 있고요. 시가, 원가에다 일정한 금액 더해서 시가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 1000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아예 주어졌죠. 공급가액 얼마 부가세 있죠. 그러니까 얼마로 발행했다는 겁니까? 우리는 원가로 발행했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쉽게 생각하시면 제가 설명했던 말 다 안 하셔도 이거 풀 수 있죠. 왜?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설명한 말이 뭔지 몰라도 쓸 수 있습니다. 왜? 친절하게 문제 다 주어졌거든요. 지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써 있으니까 몇 번 줄에 입력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1번 줄에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여기다가 그 다음 얼마로 발행했다고요? 700에 부가세 70으로 발행했다고 친절하게 다 알려줬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이런 거 그냥 있는 대로만 하셔도 답은 맞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죠. 여기 얼마? 5억 700. 700이 1번 줄에 더해져야 되니까. 그러면 오른쪽엔 얼마가 됩니까? 5,070만 원이 되겠죠. 이 5천만 원과 70만 원 합친 금액. 그 다음 이제 주어진 자료 수출분. 수출하면 뭐가 적용됩니까? 0 세율이 5번 아니면 6번이다. 근데 직접 수출했다. 직접 수출하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죠. 그러니까 6번 줄에 입력하셔야 되겠죠. 얼마? 3천. 0 세율이니까 부가세 당연히 안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세금계산서 발급했다고 그랬죠. 수출하면 0 세율이 적용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한 게 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1,000만 원. 그러면 매출에 관련된 자료는 다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매입에 관련된 거. 첫 번째 세금계산서 수취한 금액이 있네요. 얼마? 3천. 그래서 어느 줄이에요? 세금계산서 수취했으니까 여기 10번 줄. 여기 얼마? 300. 부가세 300. 10번 줄에. 그런데 여기다 쓰셔도 됩니다. 10번 줄에 써도 되고 11번 줄에 써도 이 경우는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여기 뭐 샀다고 했습니까? 승용차 샀다고 했죠. 승용차니까 뭡니까? 고정자산 샀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10번 줄에 안 쓰고요. 11번 줄에 입력하셔도 됩니다. 둘 다 맞다고 해줄 겁니다. 그런데 어떠신 분은 성향 차이인데 11번 줄에 입력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11번 줄에 입력 안 하냐면 여러분 그런데
이 금액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이런 문제 조심하셔야 되죠. 이거 뭡니까 여러분? 불공이죠. 이 부가세는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입력하셔야 되죠. 어디에 한 번 더 입력해야 됩니까?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한 번 더 입력해야 됩니다. 근데 16번 줄에 숫자 입력이 바로 안 되죠.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 오른쪽에 16번 보이죠? 세부적으로 50번 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렇게 한 번 더 입력해야 됩니다. 결국은 집어넣었다 빼니까 300만 원 돌려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11번 줄에 안 쓰고 10번 줄에 입력하냐면요. 요 11번 줄이 있는 이유는 이 11번 줄의 의미는 이거 조기환급 때문에 있는 겁니다. 조기환급이 뭡니까? 부가세를 빨리 돌려달라고. 그런데 이건 지금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죠. 그러니까 11번 줄에 입력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걸 10번 줄에 이렇게 입력하시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답 발표한 거 보면 11번 줄에 입력하셨는데 11번 줄에 입력 안 하셔도 아마 맞다고 해줄 겁니다. 중요한 건 2번 입력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16번 줄에 꼭 나타나야 됩니다. 16번 줄에 이거 안 나타나면 안 되고 2번 입력했어야 된다는 거 불공이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건 어렵지 않죠? 세액인가서를 수취했는데 원재료 사느라고 이건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번 줄에 고정자산도 아니니까 이건 당연히 10번 줄에 입력하셔야겠죠. 4억 9천 4,900. 그 다음 세 번째 국내 항공료. 항공료를 카드로 결제했대요. 그럼 이건 요 부분이 아니죠. 세액간서 부분이 아니죠. 어디다 입력하셔야 됩니까? 요 부분이 아니고 이건 기타죠. 그 밖에 14번인데 정확히는 일로 오시는 거죠. 14번 여기 카드 있죠. 그래서 41번 42번에 42번은 뭡니까? 똑같이 고정자산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고정자산을 구입했을 때 그게 아니니까 몇 번 줄에요? 41번 줄에 입력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함정이죠. 41번 줄에 입력할 수 없습니다. 왜 입력 못하냐면 이거는요. 여기다 입력한다는 뜻은요. 부가세를 돌려달라는 소리입니다. 41번이나 42번에 입력한다는 건 요 부가세를 돌려달라는 뜻인데 우리 이건 항공용 교통요금 지불한 건 부가세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안 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얘도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입력했나요, 안 했나요? 입력했죠. 몇 번? 2번 입력했죠. 얘는 입력을 아예 한 번도 입력 안 하는 겁니다. 빵번 입력하는 거고요. 얘는 2번 입력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부가세 과세 체계가 신고하는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는 신고해야 됩니까?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게 있으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입력을 해줬다가요. 여기 16번에서 빼내시는 겁니다. 못 돌려받게 되면 입력했다가 빼내지만 카드는 여기 입력 자체를 안 하고 16번에 또 입력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2번 입력을 안 하고 아예 입력을 안 합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예 입력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도 하나 함정이 됐고 이것도 아마 입력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14번 칸을 선택하셔서 여기 41번에 입력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입력한다는 건 요 50만 원을 돌려받겠다는 뜻이거든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부가세 배우실 때 이런 게 뭐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 부분을 카드 매입할 때 배우셨을 거로 봅니다. 카드 매입할 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 그러면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면 부가세를 돌려받지만 그래도 부가세 환급 안 되는 것들이 있었죠. 어떠면 환급이 안 됩니까, 여러분? 이러면 환급이 안 되죠. 무슨 사유면? 첫째, 불공제 사유들. 환급 안 되죠. 불공제 사유들 부가세 돌려받을 수 없죠. 왜?
왜 안 됩니까? 불공제 사유는 국가가 절대로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 거니까 설사 세액연사가 있어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있어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불공제 사유들, 그다음 또 뭐요? 이런 거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교통비라든가 교통요금, 또요 목욕, 이발 요금 같은 거, 이런 거 돌려받을 수 없죠. 그다음 세 번째요, 누구랑 거래한 거? 간이 과세자라든가 면세 사업자라고 거래한 것들 안 되죠. 그다음 네 번째 중복분, 네 번째 뭡니까? 세금 계산서랑 중복된 거. 세금 계산서랑 중복된 건 세액연사가 있어서 돌려줬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있다고 또 돌려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것들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있어도 돌려받으시면 안 되죠. 아마 이런 연습은 제 생각엔 여기서 하셨을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는 출제 안 됐지만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동 수령 명세서 작성하실 때 거기랑 관련된 거죠, 여러분. 여기에 작성 안 되는 건 신고서에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 얘기인 겁니다. 요 마지막 건. 그러면 지금은 문제 주어진 자료 다 입력하셨네요. 제 생각에 요 정도면 난이도가 조금 쉬웠습니다. 뭐가 안 나와서요? 이게 없죠. 가산세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아마 요 부분을 특히 주의하셨어야 된다는 거. 그 뭐다? 불공제죠. 그래서 이건 몇 번 입력하는 거다? 2번 입력했어야 된다는 거. 아마 이거 한 번만 입력해서 틀리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조심하셔야 될 사항이었죠. 그리고 이건 아예 입력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세금 계산서가 있다. 그런데 무슨 사유다? 불공제 사유다. 그러면 몇 번 입력한다? 2번 입력하셔야 된다. 부가세 신고서에. 그런데 지금처럼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신용카드가 있고 돌려받을 수 없는 거라면 몇 번 입력한다? 아예 입력을 안 한다. 부가세 신고서에. 그게 얘와 이거의 차이점이죠, 지금. 그래서 부가세 관련된 문제에서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시간이 조금 돼서 결산하고 소득세 관련된 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